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지금 이 방송 찍는데 태풍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외출 자제하시고 안전한 댁에서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만 2번, 3번 계속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셨죠? 금융시장 브리핑. 지난주부터 제가 불마켓 가능성 포지션 10%, 추가 10%, 20% 이야기 말씀을 드리니 토마스 류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댓글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인터뷰가 30분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길다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차트만 설명드리고요. 바로 토마스 류 선생의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HYG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의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 보조지표로 자주 언급하죠.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HYG 차트를 보시면 이미 9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 더 갈래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진행 정도입니다.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차트만 보면 똑같죠. 9월 초부터 반등을 해서 위험자산과 방향이 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보시면 51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차트 모습입니다. 자, 어느 분들이 상승미소 4천 얘기해서 손해봤다는 얘기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상하이 종합지수를 매수 신호를 했던 게 267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3200 넘어갔을 때도 나는 팔지 않겠다. 계속 산다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3200포인트 꼭 2600, 700이 안 들어가고 3200 꼭지에 들어가서 조금 손실을 보면 바로 손절 맺히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하이 종합지수 저는 4,000을 목표로 매달 적립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수익률은 제가 인증서를 회사에 놓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꼭 계좌를 까서 보여드릴게요. 이미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4,000포인트를 목표로 계속 추가적으로 펀드를 매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가장 기대하는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할 거 없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운, 상승의 기운이 돌아온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네네. 예.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 제 방송에서 배당주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10% 주식 비중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오후에는 10% 추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불마켓으로 이동할 것 같다는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떤지 벌써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승미소님 그 콜은 타이밍이 아주 적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도 우리가, 지난번이죠? 작년 12월 말, 예. 예. 할 때, 이미 증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공포를 이제 더 이상 안 느끼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너무 낮아져갖고 S&P 500 기업들의 배당 평균율
상당히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아주 적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토머스 류 선생님한테 배운 감이지 않습니까? 감사 아유, 무슨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네네. 그런데 이런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미국 장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나빴는데요. 이렇게 되자 그날 장 시작 전에 금값이 하락으로 출발하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물론 이제 새벽에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왔는데 혹시 이런 이유로 안전자산 선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두 다 알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투자가들로 하여금 안전자산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10월 중순경에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 이것이 투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는 발표 그걸 신호탄으로 해갖고 안전자산의 프리미엄이 걷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 국채가 올라가고 국채가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이 하락으로 꺾이고 또 그 반대로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돈이 몰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원인이 딱 하나, 미중 무역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템포러리 거침으로 해갖고 자금이 대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고용지표를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될 수 있죠. 시장에서는 16만 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13만 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즉시 금값을 보면은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잘 나올 것 같아 갖고 금값이 크게 하락했다가 11달러인가 하락했다가 예. 이 발표가 나오면서 바로 플러스 3달러로 올라갔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다가 2시간 후인가 파월 의장의 스위스 연설 시작하면서 바로 금값이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의 금요일 남팜 페이롤 그거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숫자는 13만 개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골디락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선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온라인 시대에 소매 섹터에서는 종업원들이 줄고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그건 충격이 없고 그 안에 제조업인 다행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3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 남팜 페이롤 발표할 때 인건비 상승 예. 함께 발표하거든요. 예, 소득비. 근데 웨이지 그로스가 네. 0.3%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아직은 미국의 소비 시장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소비를 많이 할 거니까 소비 시장은 탄탄할 것이다. 그래갖고 사실 주식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예. 그 나머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것은 파월 의장의 연설 후에 좀 더 뚜렷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닝이죠. 일종의
근로자들의 소득이 0.3%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3% 상승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네.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미국 경제의 거의 70% 이상이 소비 주도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NFP의 13만 개 숫자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그 결과물이다. 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요. 예.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단이 마주 이제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13만 개 숫자는 이미 지나간, 자동차로 말하면은 백미러로 보이는 현상이지 앞유리로 보는 예.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 얘기로 이렇게 돌리고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방송 깔때기를 좀 대자면 이미 약 3주 전, 한 달 전부터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의 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가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즉 트럼프의 이제 반경이 좁아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상이 좀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때림으로 해갖고 중국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 물려가고 있고 또 미국 또한 그 추가 관세를 미국 소비 경제가 부담할까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내상을 입을 바에는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P 500 지수 인덱스를 보면 우리는 사실 조심스럽게 조정하지 않겠냐 했지만 51선 위로 뻗어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전 고점인 3030인가요? 그것도 넘어설 기세인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월 초에 그 증시가 급락하면서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2820을 바닥으로 그 다음에 294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갖고 3번 왕복했어요. 예. 3번 왕복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공포에 의해서 하루 이틀에 갑자기 급락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무 뉴스도 없는데 다시 회복해서 제자리로 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급락을 이야기시키고 또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3번을 하면서 증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이 급락 요소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그 소식을 신호탄으로 해갖고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해갖고 그 2940 박스권 상단을 팡 뚫어버렸어요. 예. 그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멈칫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그 ISM 예. 그것이 발표되면서 그 증시는 환호하면서 그 큰 박스권 상단은 한 번에 팡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박스권을 상향 탈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최고점 3030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를 뚫으면은 제가 바라보는 3150 내지 3200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이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JP모건은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조언을 냈는데 이 리포트 두 회사 리포트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이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올해 내내 증시에 대해서의 전망이 JP 모건은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모건 스탠리는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그 무역 전쟁의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조건을, 그 경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전 세계 투자금들은 미국 주식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 반대로 그 모건 다음에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상승미 손님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예. 10가지 그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예. 그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잖아. 그 월스트리트의 이제 큰 손들, 기관 투자가들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가 어느 관점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증시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직도 엄청 깔려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긍정적인 신호는 한두 개뿐이 없고 예. 전부 비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근데 JP 모건은 그 중에서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그 요소 중에서 비관적인 면을 더 크게 보니까, 이거는 아직은 증시가 상승할 때가 아니다. 디펜시브하게 포지션을 잡아라. 이렇게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담으로 목요일날 방송에 일종의 낚시성 제목으로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어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더라. 그러면 결국은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주식을 굳이 팔지 말라 이런 그 의미를 담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은 그 전 세계 투자금이 몰리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연금, 기금, 뭐 각종 그 기금들이 많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기 연금 기금으로 몰려오는 산더미 같은 그 돈을 갖고 어딘가에는 투자해갖고 수익을 만들어야만 그 연금 기금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일 비관적인 데 너무 사로잡혀갖고 돈을 끌어안고 어디 투자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그 연금 기금 다 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은 예. 헤지펀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장에서 10가지 비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으면은 그걸 희망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하여튼 어딘가에는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0년의 미국의 증시를 그 차트를 보면은 45도 각도로 그 100년 그 역사 중에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5도 각도로 계속 100년 동안 올라왔어요. 예. 이게 돈의 그 투자의 생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오늘 새벽에 우리 파월 의장이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결국은 미국 경제는 좋다. 근데 무역 분쟁의 문제라면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시장이 상당히 좋게 반응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실 때 이 흐름 이어질까요? 네네. 그 파월 의장의 스위스 기자회견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갖고 제가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인터넷 그 신문을 봤는데 각 신문마다 그 포인트 뷰가 다 달랐어요. 예. 그래서 어떤 블룸버그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암시한 거다 이렇게 또 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아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일단은 건너뛸 듯이 말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엇갈린 전망인데 그런데 금값을 보면은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예. 그 베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의 그 스위스 기자회견의 요약은 사실 지난번 잭슨 홀에서 그 연설했던 그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거의 그대로인데 그 옆에 이제 다른 패널이 질문하기를 오늘 아침에 난팜 페이롤 숫자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나오는데 이것이 연준의 9월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운플레이했어요.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의 그런 결과물이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템포러리 이렇게 지나가는 수치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운플레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번 9월 금리 인하에 자신은 베팅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러나 이제 17명의 그 폼시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파월 의장의 멘트로만 봐서는 또 그리고 금값의 그 추이로 봐서는 파월 의장 본인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무게를 두든 안 두든 일단 시장이 그걸 좋게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네. 사실은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도 반길 것이고 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안 해도 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낙관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테이블로 말하면 테이블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하든 안 하든 시장은 반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건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된다. 그런데 좋든 말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니 우리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앞에서 언급했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파월 의장은 오늘 또 발언에서 트럼프를 은근 강력하게 디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이 결국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트럼프 너 대결해보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최근에는 이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ISM 어젠가요? 예. 목요일이었습니다. ISM 서비스 예. 지수를 볼 때 하여튼 미국 제조업 지수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 예상치가 53 정도였는데 56.4%로 나왔어요. 예.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투심은 급변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월 한 달 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하락 그 각도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가팔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RSI 보잖아요. 예.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RSI 보는데 미국채 금리 하락의 RSI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극심한 과매도 오버솔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 알다시피 하락을 한다 해도 직선으로 계속 하락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오버솔드 오버봇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44%까지 갔던 것이 지금 올라서 1.55%까지 올랐죠. 예. 올라왔는데 이 국채 금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증시가 어디까지 갈 거냐, 또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느냐 아니면 안전 자산을 회피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봐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채 금리가 지금 1.55%인데 1.8%까지 아니면 더 올라가면은 2%까지 만약 회복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증시도 같이
위험 자산인 증시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물국 필반, 상반 상성이다. 너무 과도하게 몰리면 항상 반대의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금이 지난주에 좀 일찍 팔아내긴 했지만 집에 있는 금이 보니까 24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정리했습니다. 예. 조금 일찍 잘 팔긴 했는데. 팔렸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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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주죠. 사실은 화요일 날 다우가 좀 급락했던 건 그건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곧바로 네. 수요일 목요일 날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좋았고 ADP 고용 리포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의 제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고 서비스업이 워낙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이런 수치 때문에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다.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은 이제 대충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 일반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거는 자기들 나라 기준으로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미국의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50 이하로 떨어져서 컨트랙션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크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봐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결국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죠. 이머징 국가가 제조업이 그렇게 낮으면 답 없는데 미국은 그냥 프린팅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 기초해서 10월 달에 장관급 회담으로 이어질 텐데 오늘 새벽에는 백악관 관리가 단기적인 그 결과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에서도 이번 협상을 아주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신호 거기에 따라 갖고 시장이 투심이 변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증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미리 마음을 두는 것보다도 일단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 그 최고위급 협상 예. 그 직전까지는 증시가 낙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 이후에 결과가 좋게 나와도 이미 선반영됐을 거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하위급 협상보다도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최고위급 협상 그 직전까지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시 주변의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요.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브렉시트 협상이 10월 말까지 했는데 일단 그 3개월 연장 미뤄졌지요. 홍콩도 송환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일단 증시가 좋아하는 기대감이니까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런 좋은 시기를 그냥 놓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깊이 의미를 둘 필요 없고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 협상 그 결과 보기 전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증시는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그냥 우리가 편승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너무 과중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국채 금리 그 과매도가 해소되는 그 기간에 그 위험 자산인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제 흐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비관적, 낙관적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팡 터뜨리면 또 분석이 의미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좀 줄어들었다 봐도 될까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겠고요. 이번에 9월 17일 날 FOMC 열리잖아요. 예. 그 금리 발표하는데 만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했다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방 내지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또 벌써 그 파월 의장의 그 스위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또 파월한테 또 한마디 또 비난을 또 퍼붓더라고요. 도대체 진짜 그 영어로는 그냥 그렇게 해서 Where did I find this guy, 제롬?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속마음은 도대체 이 인간 어디서 구해온 거야? 예, 자기가 인터뷰하고 자기가 임명했지만은 도대체 마음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트윗에 보니까 하여튼 도대체 이 인간, this guy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그렇죠. 하대하는 거잖아요. 얕잡아 보는 표현이거든요. 예. this guy. 이 친구, 이놈 할 수도 있고. 사실 한국어로 도대체 이 인간은 하면은 어디서 굴러온 거야? 예, 저 새끼 예. 이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9월 17일 날, FOMC 결정을 봐야 되고, 그 이후 직후, 만일 증시가 최고로 만일 올라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을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마음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우리 녹음한 지 29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한국의 추석입니다. 쉬시기는 하실 텐데 그래도 미국 시장을 봐야 되고 또 FOMC 앞에서 언급하신 FOMC 일주일 전인데 다음 주에 대한 투자자의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FOMC의 그 블랙 피리어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9월 17일까지는 연준 의원들의 언급은 일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사실은 투심이 그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만일 이미 주식에 투자를 했던 분이라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하고 예. 싶지 않고요. 예. 일단은 그냥 가져가고 있고 또 아니면 지금 빈손으로 포트폴리오가 비어있는 사람이 새로이 매수한다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홀드하고 있다가 한두 달 기다리고 있다가 꼭대기에서 다시 우리가 하방으로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네네. 안전해질 때까지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 그때는 또 성질이 변할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포지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네, 10에서 20% 그 장기 정도. 차트를 볼 때 네. 우리가 지금 돈 새로이 매수해갖고 먹을 수 있는 여지는 불과 5%, 6%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10%, 20%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이 댓글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변하신 건 아닌지. 네.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기야. 근데 비난하는 분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뭔 말을 해도 비난하니까 이게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또 내일이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네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저의 의견도 들으시고 상승미소님들 예. 의견도 들으시고 여러 의견 들으시고 종합해서 투자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지금 그 허리케인 괜찮습니까? 지금 계신 곳이 동부 쪽인데 그 남부 쪽이라 괜찮은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미국 본토는 괜찮고요. 예. 그
바하마라고 있거든요. 예, 예. 플로리다 앞바다에. 예. 바하마는 완전 작살이 났어요. 아이고. 그 지금 바하마 그 주지사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행방불명된 사람 전체 숫자 파악하기도 힘들다. 완전 초토화 됐거든요. 예. 세계 언론이 얼마나 냉정하냐면은 바하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미싱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도 안 하고요. 플로리다의 해변에 뭐 나무가 몇 개 쓰러졌니, 집이 몇 개 부서졌느니 그런 거는 뉴스에 나와요. 결국 원주민은 예. 신경 안 예. 쓰고 백인들만 신경 쓰겠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국도 오늘 태풍 바람에 방송에서 약간 바람 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아, 예. 추석 명절 지내고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수고하셨고, 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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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그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인사이트, 빠른 정보, 항상 토마스 리 선생님 이 인터뷰만 하기 전에 하루 전부터 항상 고민하신답니다. 그만큼 과민성 대장증산에 시달리고 또 댓글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 최소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따뜻한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시청자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승미소 돈의 감각. 어떻게 이 상승미소는 남들 다 안 된다 망한다고 할 때 매수를 권하고 어떻게 욕먹을 각오하면서 10% 포지션 나는 이제 주식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결국 자본의 관점, 돈의 감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소개한 책 돈의 감각이 드디어 교보문고 오프라인에서 주간순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교보문고 가시면 경제 경영 코너 10위에 디스플레이 있을 텐데요. 이건 지난주 성적입니다. 지난주 성적을 이번 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바꾼 거니까요. 10위에 있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번 주 성적은 이미 4위에 기록하고 있으니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디스플레이가 4등으로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스24가 인터넷 서점에서 넘버원이고요. 오프라인의 교보문고와 거의 맞짱을 뜨는 수준의 많은 매출이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이미 예스24에서는 경제서 부분 2위를 2주 연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서 전체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무려 23위, 엄청나죠.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와주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서평까지 부지런히 써주신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방송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사신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일요일 아이들 손잡고 교보문고로 달려가시는 그런 고마운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